안녕하세요, 김윤우입니다. 예, 인사하시죠, 뭐. 네, 안녕하세요, 윤은표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책 부분이 조선의 구국간원들인데요. 벌써 나온 지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2011년도에 나왔으니까요. 제가 책 쓴 지가 꽤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책 읽어보셨어요, 혹시? 안 읽어보셨죠? 아니요, 읽었죠. 아, 읽어보셨어요? 근데 기억은 안 나시죠, 내용은 이제? 물론이죠. 네, 그렇죠. 벌써 10년 전이니까. 기억이 나면 그건 이상한 거죠. 기억하니까 네. 전혀 기억이 안 나고 네. 사실 오늘 저는 안 나오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네. 뭐 갑자기 그냥 끌려 나온 거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사실 뭐 제가 생긴 게 이래가지고 얼굴 쪽으로도 안 되는데 아니 그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뭐 얼굴 쪽으로도 안 되는데 갑자기 나오게 돼가지고 이게 맞는데 네. 하찮은데 어쩔 수 없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조선의 구국간원들 뭐 하찮으나 존엄한이라고 하는 부제가 붙었는데 이건 뭐 책 제목은 제가 지은 제목은 아니었고요. 원래 이제 기획도 사실은 제가 원래 처음에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 이 책 나왔던 너머북스의 그 대표님께서 어떻게 이제 만나자고 요청을 해서 만났는데 책을 하나 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책을 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를 해서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사실은 그 전에 요 책 나오기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에 2000년대, 2002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지방자치행정이라고 아주 그 알려지지 않은 그 잡지가 있는데 거기 요청을 받아서 그때 한 3년 동안 글을 연재한 적이 있었어요. 요거와 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뭐 KBS 방송도 좀 나오고 그럴 때라서 다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주제를 생각했는데 첫째는 뭐 이제 그 고위 관료나 뭐 왕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맨 아랫계층 그러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관료 중에 제일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별로 다루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좀 다뤄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직업의 문제로서 왜 제가 이걸 그때 2011년도에 생각했냐면 사실 뭐 2008년도쯤에 이제 금융위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직업에 관련된 문제들에 관련된 고민들이 한국 사회에 굉장히 커지고 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취업들도 좀 잘 안 되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한국 사회 전체가 약간 경제 성장도 정체해 가는 그런 시점이라서 저희 때는 이제 졸업하면 다 취업 되잖아요, 무조건. 그죠? 학교 때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저희 때는 있었는데. 그죠? 안 해도 다 취업이 됐었습니다. 아마 그 윤은표 선배님 때는 더 하셨죠? 그때는 졸업할 때쯤 되면. 고도 성장기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웬만큼 했으면 다 학과에 가면 이렇게 이제 이 저기 입사원서 이렇게 쫙 써놓고 어디 갈래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중에 하나 뽑아가지고 가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뭐 저희 때까지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뭐 취업이 무난한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제가 이제 대학계도 있어 보니 고민들도 좀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러는 바람에 이제 좀 직업 이야기도 좀 다루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조선시대 직업과 관련돼서 이 내용을 좀 넣어본다고 넣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맨 하위층 관료뿐만 아니라 뭐 실제로 그거하고 좀 다르게 실량역천이라고 해서 이제 몸은 양이지만 좀 일은 좀 천한 뭐 그런 사람들의 직업도 좀 다루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국가와 관련된 사람들을 주로 다룬다고 다뤄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쭉 내용들을 좀 실어 보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여기에 보시면은 주로 뭐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무슨 이제 그 갑사는 이제 원래 전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차코갑사라는 건 호랑이를 잡는 갑사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내용들도 좀 들어가 있고요. 뭐 염간이라고 해서 소금을 이제 굽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이야기도 뭐 넣기도 하고 해서 넣는 바람에 뭐 이유로 아마 뭐 드라마나 이런 데서도 좀 참고 그 드라마 작가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그러시는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책이 절판이 돼서 이 책을 아마 구하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절판이 돼가지고 책 나오는 거 아마 구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대중서 부분들은 이제 짤막짤막하게 몇 편 썼는데 본격적으로 제 개인으로 이렇게 단독 쓴 거는 아마 이 책이 처음이고요. 출판사의 도움을 굉장히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제
옆에서 이제 문장들도 좀 많이 고쳐주셨고 출판사에서 제가 도움을 많이 워낙 받았네요. 글을 제가 잘 못 써서 이제 많이 뭐 고쳐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큰 도움을 좀 받는 바람에 그래도 그 대표님께서 저를 이제 많이 게으른 저를 이제 채찍질을 해가지고 아까 저희 채찍질 얘기 좀 했는데 예. 열심히 저를 채찍질하는 바람에 그래도 무난하게 책이 좀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 구급이라고 붙이신 이유가 뭐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10급도 아니고 9급은 뭡니까? 아니 저희 공무원 체계가 1급부터 9급까지 쭉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일 하위직 공무원이 이제 9급이니까 그래서 이제 제목을 처음에 어떻게 붙일까 고민하다가 그래서 이제 9급으로 붙이는 게 좋겠다. 근데 여기에는 네. 그 다양하게 분포되는데 다들 9급 간호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에는 뭐 관원이 아닌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예. 또 그런 걸 예리하게 지적하죠. 아니 그렇지 다모 이런 거 구급 간원 아니죠. 그렇죠. 뭐 근데 물론 여기 다모 얘기는 제가 안 썼고 잡지에는 제가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아니 뭐 그래가지고 9급이라고 붙이신 네.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 아니 뭐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출판사하고 협의를 하다가 제일 하위직 공무원의 급수를 붙이는 게 좋겠다 해서 9급 간원 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현대적인 어떤 그 의미인 거죠. 예, 그렇죠. 하급이라고 원래 썼어야 되는데 그 말은 안 쓰고 예, 9급으로 대체. 예. 아, 요즘 뭐 9급 공무원들도 굉장히 이제 이 되시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예. 참신했다고 그 임 원장님은 이제 자꾸 비판을 한다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상당히 그 참신한 어떤 아, 그 예. 이 제목이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뭐 그 뭐랄까 나름대로 그 좀 평가를 해보려고 하는 예. 이야기인데 그 임 원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그 곡해를 하시고 일부러 크게 웃으시면서 예, 뭔가가 제가 뭐 이거를 좀 하찮게 해야겠군이라고 했지만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저는 이 책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린 그런 점은 아주 그 적절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의 문제는 이걸 엮으셨잖아요. 네. 그 잠깐만 얘기 그 저희 뭐 기부를 좀 주셨는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얘기 좀 해주세요는 어떤 얘기인가요? 그게?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멘트를 하시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뭐 이런 거를 얘기를 좀 해달라. 예. 우리가 사흘째 구독자가 안 늘고 아, 있어요. 구독자가 안 늘고 있어서 그러시구나. 이거 보니까 일본어로 쓰셔가지고 제 일본어를 잘 몰라서. 예. 아니 일본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이거 있는데 뒤에 읽을 수 있는 게 시카 미에나이밖에는 제가 못 읽어서. 히로시마 올해도- 가서 유학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진짜 말입니다. 아, 그렇게 자꾸 그러시면 안 되신다니까요. 예. 문제가 있네. 예. 아직 일본어 못해요. 자꾸 참. 예. 저는 뭐 평생 소원이 일본에 유학 한번 갔으면. 아이고. 여기 보시니까 뭐 파넘 갤러리 앤 빅토리 예 고맙습니다. 뭐 곰발바닥 먹어보시건 또 없죠. 뭐 우리가 곰발바닥 개구리 먹어본 적이 있냐고 얘기를 하시길래 임 소장님은 개구리 드셔봤답니다. 저는 저기 귀족이라서 개구리는 안 먹습니다. 아, 사실. 우리는 예. 개구리는 개구리는 취급도 안 하죠. 불쌍한 동물을 왜 그러게요. 먹습니까? 좀 전에 닭 드시고 오셨잖아요. 닭은 뭐 먹으라는 가축인 거고 개구리는 그 자연에서 자유롭게 살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걸 왜 잡아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곰발바닥은 뭐 옛날에 귀한 요리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드셔본 분들이 사실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죠? 뭐 예. 그런 그거는 이제 거는 뭐 아마 그 좀 저하고는 그냥 하는 뭐 이야기인 것 같고요. 다른 세계고요. 예. 그러게요. 이제 이게 간원들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그러게요. 예. 어쨌든 뭐 망나니 이야기 부분을 이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예, 그렇죠. 사실 망나니에 관련된 기록은 별로 없습니다. 예, 예, 의외로. 예. 저도 뭐 여기에서 이야기는 좀 하고는 있기는 했는데 망나니 관련된 기록 자체가 별로 없어서 의외로 정식 기록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원래 이제 군대 내에서 사실은 이제 그 형벌을 집행하는 관리 그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걸로 이야기를 했는데 실체 자체가 굉장히 불분명하죠. 따지고 보면 그죠? 네, 그건 아주 특수 직업군이기 때문에 예. 예, 정말 특수한 중에서도 그 특수 직업군이라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가족
이 가계로 아마 계승하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으면 뭐 특별히 사형수나 뭐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이제 예, 예. 발굴해서 예. 그 중에 쓸만한 사람들을 거기에 시켰을 가능성이 크겠죠, 아무래도. 그런 데서 아마 그리고 이렇게 계승하는. 왜냐면 뭐 그걸 한번 굳어지게 되면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조선이라는 사회의 어떤 구조상. 그래서 아마도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정말 거의 계승 쪽으로 나가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뭐 설명이라든가 이야기는 아마 깊이 했을 거예요. 만나는 것 자체가 아마 다 깊이 하는 그런 인물들이었을 텐데. 여기 뭐 질문이 서울은 뭐 나름대로 호통을 했는데 중인들 같은 경우 전문직이 많은데 왜 그분들은 신문적으로 계속 고정이 되고 이게 전문가로서의 어떤 가치가 부각이 안 됐을까 하는 그런 질문인데요. 근데 왜 저한테 아니 그럼 뭐 조선시대 하시는 저 윤 선생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가장 큰 게 뭐냐면 예. 그 전문 직업인은 그 교육 문제가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 어떤 특수한 그 형태의 어떤 그 지식 아니겠습니까? 예. 특수한 형태의 지식을 뭐 학교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통해서 뭐 필요한 사람들을 배우라 이런 분위기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어떤 조선적인 뭐 일종의 도제 시스템 뭐 그래서 가르칠 만한 능력이 있는 수준 밑에 예. 뭐 들어가서 배워야 되니까 그것이 뭐 그 대표적으로 아마 가족 아니면 친지 또는 뭐 친구 이런 아주 정말로 그러니까 이제 대대로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그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양반같이 그렇게 이제 외국에서는 왜 전문직이 나중에 부각이 되는데 저희는 전문직이 부각이 안 되는 아마 그런 이유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네. 특수화된 그런 데서 나오니까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런 전문직들은 그 출세를 하거나 네. 신문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하여간 전문으로 너는 이것만 해라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만 해라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데 네. 이것에서 벗어나 가지고 딴 데 가 가지고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대우를 받기가 어려운 그런 어떤 이제 독특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그게 물론 이제 어떤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직들이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배출되는가 절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을 통해서 이렇게 배출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데 문제는 이게 국가 운영할 때는 안정적이지만 요거를 통해 가지고 새롭게 무엇을 한다든가 창조적인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뭐 제도를 좀 바꾼다든가 이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충실하면 돼. 근데 거기서 벗어나 가지고 뭘 새롭게 하겠다, 또 고쳐보겠다, 바꾸겠다. 이게 조선은 허용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중인이 나름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만 거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상승할 수 있느냐, 올라갈 수 있느냐. 여기에서는 상당한 제한이 따른다. 아무래도 최고 통치층이 사잖아요. 선비들이고요. 이 선비라고 하는 사람은 쉽게 얘기하면 뭐 학문을 하는 관료, 그러니까 정신으로 통치하는 계층이거든요. 그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도덕을 기초로 해요. 원래부터가.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학문 능력이 플러스가 됩니다. 근데 이제 전문직은 거기에 그런 요건들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학문이 아니거든요. 기술이지. 테크닉이지.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학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거보다 더 신분을 위로 올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전문직 뭐 일종의 천문학, 그다음에 의학 이런 분야에 나름대로 이제 유능한 사람이 배출이 되고 또 실력도 인정받고 그들의 어떤 수준이 아주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만 매달려 있기 네. 때문에 통치 능력이 결여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자기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기 기술 위에 자기가 이 새로운 분야에 나아가지고 백성들을 직접 다스려 본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인 업무를 갖다가 볼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예외들은 좀 있죠. 예컨대 이제 화가 같은 경우에서 어쨌든
그 자기의 능력이 탁월하면 지방 수령으로 내보내주고 하는 경우가 조선 후반기에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예. 그 여기 뭐 그 노혜진 교수가 수령이 되는데 수령은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그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냐? 이거는 아니에요. 그 수령도 일종의 그 통치의 세계라 그 밑에는 숱한 여러 가지 어떤 뭐 그 이방 비튼 육방 이속 또는 뭐 백성들 그다음에 양반들 이거가 있는데 이들을 나름대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거는 단순한 생존 능력뿐만 아니라 예. 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을 뭐 무언가 엮어가지고 사업을 할 만한 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린다. 화가로 나간다. 그러면 구성원 모두가 다 그 사람을 뭐라 할까 그렇게 평가를 해주지를 않아요. 예. 이게 아주 그 조선이 갖고 있는 어떤 독특한 점인데 그러니까 화가가 어디 가서 나는 뭐 유명한 화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인데 뭘 하겠다. 누구도 그걸 갖다가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너는 그냥 그림쟁이일 뿐이지 예. 그 이상은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질문 겪죠. 가운데 제가 고려시대 전공자인데 왜 조선을 갖고 썼냐고 그러시는데 고려시대는 쓸 그것도 생각이 아주 없냐 중요한 이런 부분인데요. 문제이신데 아, 이거 정말 고려시대는 탁월한 기록이 너무 적어서 사실 뭐 이런 책들을 쓸 수 있는, 구성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근데 조선시대도 겨우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이 자료를 쭉 뒤져보면 실록이나 이런 기록들 보게 되면 조선 전반기, 전기 실록에는 좀 기록들이 나오는데 후기로 갈수록 이런 뭐 기술에 관련된 기술직이라든가 이런 거에 관련된 내용들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조선시대니까 요 정도 건져서 그냥 쓴 거지, 이 그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뭐 자료가 너무 적어서 이런 걸 구성하기, 한 권으로 책으로 구성하기에는 이거는 너무 그, 좀 어렵습니다. 김 교수님이 아주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방송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이러저러한 어떤 전공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그분들로부터 이 뭡니까 다양한 어떤 정보를 얻으셨다고 해요. 아니 그런 일은 없는데 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말씀하기 무서워.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뭐냐면 고려시대 전공자이지만 조선에 대해서도 그 상당 부분 그 실력을 쌓고 그 계시는 그냥 분이 은표 선배님한테 배운 거겠죠. 저는 그냥 뭐 다 아니면, 윤 그런 건 선생님한테 아니고 제가 후배로서 제가 잘 배운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많이 그 공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갖다가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뭐 여기 뭐 그 뭐 뭡니까 나라의 종, 뭐 구사, 뭐 그다음에 뭐 수의사, 마이 이런 게 그 기록을 찾기가 이렇게 그게 많지가 않죠. 예. 쉬운 게 아닌데 그런 작업을 이제 하셨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그 왕면의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식견, 어떤 지식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되는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뭐 아니 뭐 책은 이제 내용은 뭐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보시면 뭐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제가 2년인가 아마 그때 KBS에서 사실 뭐 요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 역사 관련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장기간에 거쳐서 예, 하셨잖아요. 뭐 시간 여행 역사 속으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그때 어떻게 우연찮게 해서 뭐 전체 출연한 횟수를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2년 반 동안 했던가 뭐. 저도 거기 가서 아르바이트 한 것 같은데. 예, 하여간 뭐 그렇게 꽤 오래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작가가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사실 저도 조선시대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답변을 잘 못하겠고요. 학계 내에서도 당시까지만 해도 이 생활사에 관련된 부분들의 자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하신 분도 되게 적으셨고 없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그래서 뭐 이것저것 자료를 찾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자료들이 뭐 꼭 보거나 걸렸던 것들이 좀 있었던 거죠. 뭐. 그래서 그 오늘의 예. 이 교훈 중에 하나는 방송을 좀 타는 것도 그 나름대로 어떤 지피라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뭐 지상파 방송만 요새 타는 게 아니고 뭐 유튜브라고 하는 훌륭한 뭐 그런 매체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하시면 그 여러분들도 김 아이고. 교수님 같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그 공력을 쌓으면 무언가는 하실 수 있다. 공력이 별로 없어서 제가 요새 그 나가는 유튜브가 엄청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가 저 임 박사님 대신해서 맡은 유튜브가 요새 그 댓글에 보면 엄청나게 제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 댓글에 아마 그 욕설은 이제 그 오해가에서 나온 것이고 교수님은 이제 뭐 실력으로 돌파를 하시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또 뭐 예. 뭐 킹덤 만화책에 새로 나오면 김 교수님 글쎄요 뭐 그렇게 되면 뭐 좋기는 하겠죠. 예. 뭐 조선시대 부분에 뭐 춘하로 성교육을 했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기록에 없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뭐 춘하로 성교육 방송에서 말씀드리긴 참 애매합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뭐 그걸로 교육을 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따로 기록에 등장하는 바가 없습니다. 기록상으로 볼 때는 뭐 그렇다는 얘기고요. 춘하 부분들은 뭐 있는 건 분명하죠. 한국에 소개된 게 98년도에 처음 이 춘하가 이제 등장을 해서 소개가 됐고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전시회를 여는 바람에 그게 개간미술이라고 하는 잡지에 실리면서 한국에도 이제 대중들에게 비로소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아, 그럼 예. 하여튼 뭐 이 방면에서는 뭐 그 탁월한 이런 쓰실 수가 있지 않나. 이게 또 98년에 프랑스에서 시작됐고. 아, 예. 아니, 어떻게 우연히 제가 그 잡지를 헌책방에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그런 게 있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돼가지고. 그런데 헌책방을 좀 지져야 되는데. 예. 코로나 때문에 유출을 못 해가지고. 그러게요. 뭐, 킹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전 그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사실은 그 좀비가 등장하는 드라마로 제가 알고는 있고 그래서요. 예. 그렇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춘하가 없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확정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록도 없고 남아있는 실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일단은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당시에는 있었을 수도 있죠. 아무리 봐도 조금 더 이 조선시대보다는 이제 좀 약간 이 난잡한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난잡하다는 표현이 좀 글쎄요, 난잡하다는 표현이 좀 적합찮아요. 좀 더 자유롭다, 개방적이다, 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뭐 있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 남아있는 실물이나 뭐 기타 기록들은 또 없습니다. 예. 그 의식 자체가 우리랑 완전히 다르니까. 예. 그 우리 현재 입장에서 뭐 고려시대 분들이 난잡하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표현인 근데 이제 고려 시대에는 보면 기록에 나온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것들은 여성이나 남성 같은 경우에 누구를 유혹을 할 때 네, 예. 이게 서로 이렇게 담을 사이에 두고 유자나 귤을 많이 던져요. 이상하게 유자나 귤을. 그러니까 귤이나 유자가 되게 귀한 거잖아요. 특히 귤은 저 제주도쯤에서 이제 건너오는 거니까 그걸 이제 받아다가 굉장히 귀한 거니까 그걸 이렇게 던지면 마치 그 서양에서 무슨 사과 같은 거 이렇게 던져서 이렇게 그걸 받으면 사랑을 받아주겠다는 그런 거 있는 거 제가 들은 것도 같은데 이거 이제 귤을 갖다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먹고 그러면 내 사랑을 받아주겠구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의외로 묘지명 같은 데도 제법 실려 있어요. 참 낭만적이네요. 고려사에도 실려 있고. 예. 그래서 또 그런 부분들이 뭐 이게 여성들이 좀 적극적이어서 실제로 담을 넘어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도 등장을 하는데 뭐 그걸 받아주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훌륭한, 정리하시면 참 좋을 텐데. 다음번에는 아무래도 그런 걸로 책을 한번 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이긴 한데 아무래도 그거 했다가 학교에서 쫓겨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 그럼 예. 뭐 그 은퇴하신 다음에 하는 게 낫죠. 예, 은퇴까지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잠깐만 기다리시면 예. 아마 김 교수님이 좋은 작품 하나 또 내실 것 같습니다. 오렌지 쪽을 시주네요. 그러게요. 이게 이 공민왕 이야기도 등장하고 쌍화점 이야기 같은 것들도 뭐 있긴 할 텐데 그게 이제 사실 글쎄요 그 고려 시대에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광대라고 하는 단어도 처음 등장하고 뭐 궁궐에서 파티나 이런 부분들도 꽤 많이 열렸던 거는 아무래도 상업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대해서 훨씬 더 자유로웠던 것 같고 원나라 궁궐에 사는 다양한 그런 파티나 이런 것들 본따서 고려시대 궁궐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또 불교 행사가 조금 약간 그런 거를 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왕건 조각상 올 루도 아니었나요? 이제 국내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는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게 왕건 조각상 원래 색칠이 되어 있던 거였고요. 채색이 되어 있던 거고 원래는 누드가 아니고 옷과 이런 것들을 입혀놨는데 너무 오랫동안 이제 매장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사가서 그냥 이제 남지가 않은 거죠. 원래는 누드 상태는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세종대에 다시 묻은 거거든요. 무덤에다가. 그래서 그게 이제 원래 누드 상태는 아니었던 거죠. 예.
김인호 교수님 남녀 상렬지사 대박 예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참에서 일하는 사람도 공무원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공무원이죠. 네. 왜냐면 뭐 여기라는 게 당시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것이었기 네. 때문에 뭐 그 지위가 어떠냐 하는 게 중요하지. 예. 그것도 뭐 그 역으로서 하고 있는 이상 뭐 지금 기준에서 본다면 뭐 공무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근데 정약용 선생도 왜 그 찰방으로 나갔었잖아요. 그 찰방이 역 찰방으로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찰방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그 책임자인 예, 여기 책임자잖아요. 그 지역의 어떤 순찰.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수령들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이속들의 그 관청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비위 이런 것도 다 적발하고 네. 다 그 감독하고 감찰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여기에 관리 책임자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순찰하고 감독하는 그런 어떤 직책이겠죠. 예.